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5월 5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8,800달러, 이더리움 1,800달러 마이너스고, 리플, 에이다, 도지 전체 코인들 횡보 중입니다. 애플 2분기 어닝 발표 전에 실적 미스 우려로 나스닥하고 비트코인 살짝 하락했다가 어닝 비트하면서 코인 시장 또 큰 변동은 안 나오고 있고요. 애플하고 코인베이스는 어닝 비트로 시장 예상보다 실적 잘 났고, 이번 주 주말까지는 중국 노동절 연휴 이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개인 투자 비중이 높습니다. 5월 10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어떻게 발표될지가 관건인데,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율 하락 올 것으로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고요. 하지만 5월 인플레이션율 4월 대비해서 8.3% 살짝 내려갔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5월 인플레이션율 반등 오는 모습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율 내려오는 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갑자기 인플레이션율 재상승하거나 오히려 횡보를 해버리면 인플레이션율 공포 다시 부각이 되면서 주가 하락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시장 예상치는 4.9%로 직전에 6%에서 5% 하락했던 것보다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다 볼 수가 있죠. 5월 10일 인플레이션율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 달라질 수 있다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 비트코인은 28,800달러 상승 추세 라인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 추세 라인도 빠르게 못 뚫고 올라가는 쐐기형 모습 만들어지고 있고요. 5월 5일 애플 어닝까지 이미 호재 나올 만한 것은 다 났고, 앞으로 큰 호재 없고 5월 10일 인플레이션율 불확실성과 6월 부채 한도 협상 이슈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호재보다 악재가 6월까지 많기 때문에 이후에 하락 올 것이다 시장에서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하지만 코인은 바로 빠지는 것보다 꼬시기로 올렸다가 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거래소 세력들 숏 포지션 알뜰하게 청산시키고 다시 롱 포지션 청산시키는 패턴이죠. 하지만 100% 하락 온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 5월 인플레이션율 무난하게 4.9% 아래로 약간 정도 하락한 수치 발표되고, 6월 부채 한도 협상도 단기에 마무리가 되면 비트코인 3만 달러 뚫는 상승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가장 문제이긴 한데, 바이든 대통령 80세 고령의 정치 경력만 봐도 50년이 넘고요. 오바마 대통령부터 부통령 무난하게 8년을 했고, 지방 의원부터 상원 의원 50년 동안 차근차근 아래서부터 경험 다 해보고 대통령까지 올라온 인물이죠. 이제는 대통령 되었고 현존하는 미국 정치 원탑이기 때문에 협상을 기본적으로 하는 정치에서 바이든이 초고수다 볼 수가 있고요. 바이든이 이번 협상해야 되는 인물이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인데, 2000년부터 하원 의원 시작해서 바이든보다는 경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옐런 재무장관한테 케빈 메카시 밀릴 가능성이 크죠. 부채 한도 협상 우직하게 통과 안 시키고 예산 축소하라고 법안 상원에 케빈 메카시 계속해서 올려보내야 되는데, 신입 하원 의장이기 때문에 대선까지 노리고 배짱 있게 부채 한도 협상 통과를 안 시킬 수 있지는 이번 5월 동안 지켜보면 좋을 듯 하고요. 미국 정치권 움직임에 따라서 비트코인, 나스닥도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인 횡보시킨 애플 어닝이 나왔습니다. 실적은 어닝 비트로 예상치에 맞게 발표가 되었고요. 하지만 작년 4월 2분기 어닝과 비교를 하면 주당 순이익은 같은 수치이지만 매출은 97빌리언에서 94빌리언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전분기 177빌리언보다는 확실히 실적이 안 좋은 수치죠. 월가에서 애플 시장 예상치를 워낙 낮게 잡으니까 간신히 실적 비트는 했는데, 애플 성장률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여기 매출 떨어진다는 것에서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도 애플 주가는 애프터장 플러스 2% 상승하는데, 애플 어닝콜에서 워낙 10조 이상의 바이백 자사주 매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애플 어닝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처럼 4월 말에 안 하고 5월로 연기를 한 것도 자사주 매입 계획 이사회 통과하려고 연기를 한 거다 볼 수가 있죠. 애플이 이번에 자사주 매입을 안 해주면 165달러 현재 주가 못 버티고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컸던 거고요. 최대한 자사주 매입하고 실적 전망치 낮춰서 주가를 방어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애플 1등 기업으로 애플 실적이 향후 미국 경제, 글로벌 경제를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무방할 듯 하고요. 애플 실적 자세히 보면 왼쪽부터 아이폰은 플러스 2% 전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맥북, 애플 노트북에서는 마이너스 31% 전년 대비 하락이 매우 크고요. 괄호가 있는 것은 마이너스다, 적자다 보시면 됩니다. 작년 발표한 M2 반도체 탑재 맥북이 외관은 그대로고 반도체만 바뀌어서 새로 구매할 욕구는 매우 작았습니다. 거기에 경기 침체 오니까
노트북 교체 주기 길어지고 소비자도 1년 정도는 더 쓰고 교체하자 생각을 하는 거죠. 매출 가장 안 좋은 곳으로 전망된 태블릿 아이패드도 마이너스 13% 매출 감소로 맥북 판매량이 아이패드보다 어닝 미스를 더 크게 했습니다. 애플워치도 울트라 작년 신제품 발표했지만 마이너스 1% 판매량 감소를 했고요. 거기에 빠른 성장 기대했던 애플 서비스도 플러스 5% 전년 대비 성장에 보통 정도 실적이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애플 판매량 감소에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마진율은 25%로 전년 대비 같은 수준이고요. 제품 가격 하락 안 시키고 판매해서 매출은 감소했지만 마진율은 그대로로 애플만 못 팔았던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삼성, 중국폰 판매량도 저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플 2분기까지 수익 성장률을 보면 코로나 때 현금 풍부해진 개인들이 애플 제품 대량 구매했다가 성장률이 올랐었는데 최근에는 고금리에 애플 할부 비용 부담되고 애플도 당장에 새로운 혁신이 없으니까 성장률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1분기 마이너스 5.5% 감소했고 이번에는 0.5%씩 계속해서 내려오는 추세죠. 이렇게 되면 7월 말 8월 초에 있는 애플 3분기 어닝이 가장 관건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애플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 방어했지만 다음 분기까지 성장률 떨어지는데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 방어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애플이 새로운 기술 혁신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9월에 있는 아이폰 애플 신제품도 크게 변화될 것이 당장에는 없어 보입니다. 다이나믹 아일랜드 아이폰 14 프로 위에 있는 알약 모양 이 기능을 신제품 아이폰 15 일반 모델에게도 도입할 수 있고 배터리 충전 USB-C 타입으로 변경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맥북이나 아이패드도 반도체 정도만 성능 올라간 큰 혁신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을 하려면 애플 슈리 AI 비서 개발만 잘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챗GPT하고 같이 상승이 클 수가 있는데 애플 어닝콜 끝나고도 주가 애프터장 플러스 2% 정도로 마무리한 것만 봤을 때는 신규 투자 발표는 없다는 거죠. 애플 AI 잠잠한 이후 이런 기사도 있는데 애플 AI 핵심 인재 3명은 이미 애플 AI 가망성이 없다고 하고 구글로 이직을 한 상태입니다. 3월 마이크로소프트 챗GPT 열풍에 AI 재검토한다는 것보다 이제서야 애플이 AI 산업 챙기는 모습이고요. 애플은 당장에 성장성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애플은 여전히 애플이다 볼 수 있습니다. 뒤에는 워렌 버핏 버티고 있고 현금이 매우 풍부하니까 AI 정도는 사업성이 확실해지면 인수합병 통해서라도 급성장을 할 수가 있고요. 애플도 AI 도입만 잘하면 주가 급등할 수 있을 거다 잘 알고 있을 듯 합니다. 애플의 AI 필살기이기 때문에 애플 이후 주가 하락할 때 발표하기 위해 아껴두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번 애플 2분기 어닝하고 함께 코인베이스 어닝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1분기 1월부터 4월까지 비트코인 포함 알트코인들 강하게 반등 와서 코인베이스 실적도 어닝 비트하면서 매출이나 순이익 모두 잘 났고요. 주가 보면 실적 발표되고 애프터장에서 플러스 8% 상승이 좋습니다. 코인베이스 실적을 보면 매출은 소매 판매, 기간 판매 모두 전분기보다 실적이 잘 났고 22년 3분기 FTX 파산 직전 매출보다 다 높은 수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블록체인 리워드 스테이킹 수익인데 이더리움 상하이 하드포크로 스테이킹 수익은 더 늘어났고 73밀리언으로 21년 1분기보다 더 높은 스테이킹 수익이 나왔습니다. 인터레스트 인컴 이자 수익도 240밀리언으로 역대급으로 가장 높은 수치로 상승을 했고요. 이자 수익은 USDC 코인베이스 스테이블코인 예치해서 이자가 난 거다 보시면 되는데 다수의 투자자들 비트코인, 알트코인도 투자하지만 달러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변경해서 코인베이스에 스테이블코인 예치를 해둔 거다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중소은행 파산되는 불확실성에 코인베이스로 분산 투자가 증가를 한 거죠. 코인베이스는 실적 잘 나와서 주가 플러스 8% 애프터장 반등을 했지만 3월 상승 이후 워낙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여기 차트 보면 상승을 해도 53달러 여기 정도 반등입니다. 마이너스 30% 크게 하락했다가 플러스 8% 정도로는 이전 하락폭 회복하기가 힘들죠. 마이너스 30% 여기 구간 회복을 하려면 플러스 60% 큰 상승해야 되는데 코인베이스 주가가 상승하려면 미국 중소은행 파산 추가적으로 더 일어나거나 비트코인도 4만 달러, 리플 1000원, 이더리움 300만원 이상 상승을 해야지 겨우 반등이 올 수 있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로만 봐서는 코인베이스 주가 당장에 플러스 되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더 빠를 수가 있고요. 대신에 1분기 실적 잘 나온 코인베이스 기대감으로 주가 오르면서 이미 투자하고 있는 코인베이스 주주들에게는 약간 희망을 준 정도다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전저점 무너지는 대세 하락은 막을 수 없을 듯 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